효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1학기 PUBS 뉴스 진행을 맡은 김혜신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채널 PNU는 새로운 학기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알찬 소식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학생 자치의 중요한 재원이죠.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학생 회비를 사용한 금액이 거둬들인 금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요, 저는 1학년 때만 내고 그 이후로는 안 내요. 학생 회비를 내는 거에 비해서 제가 딱히 돌려받는 게 없다 생각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안 냈어요. 안 내도 된다고 해서요. 그런 행사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대학 학생회비 납부액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회비 납부액은 2,223만 9천 원으로 4년 전보다 1,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학생회비 납부율은 38.4%로 10명 중 4명도 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해 학생회비 지출액은 약 3천만 원을 기록하며 수입액을 초과했습니다. 물가가 올라 나갈 돈은 많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학생회비 납부액이 줄면 학생 자치는 위축됩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 사업의 1차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나 대학 회계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으나 학생회비의 사용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학생회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데 학생회비가 부족하면 혜택의 다양성도 줄어듭니다. 학생들은 학생회비 납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채널 PNU가 우리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학생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7.6%로 납부했다는 응답자보다 많았습니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직접적인 혜택 체감이 어려워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회 주최 행사 참여가 드물어서 미납 제한 사항이 적어 납부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다양한 공약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효섭 총학생회장은 원활한 학생사회 운영과 다양한 문화 행사,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회비는 정말 중요하다며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 경품 추첨, 제휴업체 장학생 선정 시 우선 선정 등 학생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하며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오는 만큼 학생자치 사업에 학생들의 관심이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U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 문창회관은 학생 식당과 우체국, 취업전략과 등 학생 복지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지속된 노후화로 여러 불편을 야기하던 문창회관이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이 깨어지고 낡고 허물어지고 건물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971년 완공된 이후 큰 규모의 환경 개선이 없었던 문창회관이 52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지속된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창회관 리모델링의 주요 목적은 공간 재배치와 시설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한 시설이 여러 층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부서간 집적화를 통해 공간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창회관이 리모델링되면 기존의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취업전략과 효원상담원이 사용하던 2층 공간은 모두 취업전략과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산대 언론사와 생협창고, 공과대학 풍물패 살림이 사용하던 3층 공간은 부산대 언론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취업전략과와 부산대 언론사가 사용하던 4층 공간은 각각 효원상담원과 살림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부 잔여 공간은 캠퍼스 기획과가 맡아 임시관리한 뒤 별도로 필요부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문창회관이 리모델링된다는 소식에 입주한 부서들은 더 나은 시설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특히 효원상담원의 상담실과 행정실이 각각 문창회관과 기계기술연구동에 따로 위치해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두 시설이 한 곳에 위치하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공사 시기는 빠르면 오는 6월 여름방학에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 기획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여름방학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개선했습니다. 학생과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 총학생회실과 복지실이 방치되어 있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원활히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총학생회실과 복지실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려왔던 리모델링으로 문창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직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PBS 뉴스 서민경입니다. 지난 2월 학생 지원 시스템이 개편된 이후 첫 정규학기 수강 신청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서버 오류는 여전해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윤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학생 지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수강 신청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고질적인 수강 신청 문제가 해결됐을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대학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3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일인 2월 8일에서 15일 사이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학생 지원 시스템 개편 이전과 비교해도 여전히 불편하단 겁니다. 실제로 채널 PNU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8%가 학생 지원 시스템이 개편한 뒤에도 수강 신청에서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함의 가장 큰 이유는 서버 불안정이었습니다. 서버가 불안정해서 로그인 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개편 이전보다 이제 한 과목을 클릭하고 다음 과목을 클릭하기까지 로딩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각에 맞춰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지만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입생 수강 신청에서도 로그인 장애가 발생해 수강 신청이 1시간 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화면에 뜨는 대기 순번이 다르게 나오는 오류를 수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최적화와 검증 단계를 거쳐서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서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대기 순번제 도입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중 4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수강권 양도 및 판매가 어려워졌다는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대기 순번제가 수강 신청 시작 시간이 아닌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1차 수강 신청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교육혁신처 관계자는 수강 신청 정기간에 걸쳐 실시하려고 계획했으나 졸업 예정자 학생들을 위해 추가 신청 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러 학과의 의견이 있어 1차 수강 신청에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강 신청에서는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해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PBS 뉴스 윤진영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이 재학증명서를 PDF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PDF 형식의 증명서는 종이 증명서와 달리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이 서비스가 유료인 탓에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영 기자와 윤진영 수습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학이 재학증명서를 PDF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유료로 도입했습니다. 증명서를 종이로 인쇄하는 출력증명서는 무료이지만 PDF 형식의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각종 기업체에서 PDF 형식의 전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토로합니다. 전자증명서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할 때마다 3,000원이라는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3,000원이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해도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대학은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을 외주업체를 통해 도입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유료 운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혁신처 관계자는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이나 외주업체를 10년간 이용하는 비용이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대다수가 우리 대학과 동일한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 재학생들도 우리 대학 재학생과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용 중인 서트피아 관계자는 학교마다 다르나 최소 3,4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따로 할인 등의 감액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이 학생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대학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혁신처 관계자는 PDF 발급이 종이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도의 수요가 생기면
그때는 협상에 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PBS 뉴스 신정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업과 연구 등에 필요한 학술지를 학내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하는 학술지의 수가 5년 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서관은 학술지 구독을 줄이고 전자자료를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물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전자자료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이 학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학술지의 수가 지난 5년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7년 도서관은 1,375권의 학술지를 구독 중이었으나 2021년에는 850권, 줄어든 525권을 구독했습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436권 구독하던 학술지를 올해에는 127권으로 7년 새 70% 이상 줄였습니다. 도서관은 학술지 대신 전자자료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대학회계에 따르면 국내외 학술지 및 잡지 구독료는 2018년 6억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1억 4,500만 원으로 7년 새 76% 이상 줄었습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구독에 사용한 금액은 같은 기간 10억가량 늘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자료 사용이 전자자료 위주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배당된 예산과 자원을 전자자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은 전자자료의 수가 크게 늘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독이 취소돼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학 박사과정생 A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엘스비어사의 저널이 열리지 않아 연구시 참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학내 구성원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다른 대학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 외국 사이트고 불법이긴 한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보거나 쪼개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알려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미 발표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물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전자자료 구독료도 함께 오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관계자는 작년 10월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었다며 이번 해를 넘겨 환율이 안정화하면 현재 구독을 중단한 학술지들 상당수를 구독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의 연구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PBS 뉴스 김민성입니다.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각종 행사가 대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4년 만에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전면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학위 수여식 현장을 임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캠퍼스가 학위복을 입은 졸업생들과 꽃다발을 안겨주는 가족, 친구들로 붐볐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리 대학 11.6 기념관에서 2022학년도 정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2019년 정기 학위 수여식 이후 대면으로 열리지 못했던 행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린 겁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집합 행사 없이 개별적으로 학과 사무실을 방문해 졸업증서를 수령하는 졸업주간만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경암체육관에서 모든 졸업생이 모이던 이전 행사와 달리 11.6 기념관과 기계관, 국제회의장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1.6 기념관에서는 학사와 석사는 대표자만, 박사는 참석 희망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졸업생들은 기계관에서 생중계로 행사에 참여하거나 과사무실에서 졸업증서를 개별 수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사 3,092명, 석사 1,205명, 박사 211명 등 총 4,508명의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증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차정인 총장, 김석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윤수인 전임 총장, 정우현 부산대 학군단장과 지역대표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학업의 결실을 이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좋은 인품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좋은 인품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가는 데도 가장 튼튼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학위 수여식을 마친 기념관은 교정을 떠나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설렘과 긴장으로 들떴습니다. 졸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많이 축하를 받아서 기분이 좋고요. 졸업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졸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정말 박사 하기는 너무 고생하고, 하지만 우리 학과 그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지도 교수 덕분에 졸업도 지금 하게 됐으니까 기분은 엄청 좋아요. 졸업 후에는 여러분 파이팅! PBS 뉴스 임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1년간의 비대위 체제를 마치고 제55대 총학생회 쉘위가 출범했습니다. 김요섭 총학생회장과 이준호 부총학생회장은 채널 PNU와의 인터뷰에서 대학과 교육부의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대학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김요섭 총학생회장과 이준호 부총학생회장, 모두 사범대학 소속으로 사범대학 학생회를 포함한 여러 단위의 학생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대학과 교육부의 정책에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의 정책들과 또 정부에서 펼치는 지원 정책에 학생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트가 이번에 개편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께서도 저희 쪽에 의견을 남겨주실 창구도 공식적으로 마련이 되었고요. 매달 학생처와 이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재정위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 등 10개 이상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학교 측과 얘기를 나눠보고, 앞으로 진행될 많은 위원회 이제 결정사항이나 논의사항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내년에 있을 총장 선거에 학생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장을 뽑는 선거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도 충분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해 54년 만에 후보가 나오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쉘위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학생자치의 가치를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학생회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학에 반영하고 학생 중심의 부산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끝났을 때 이래서 총학생회가 필요하구나 라는 말이 학우분들께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총학생회는 학생사회가 재도약하려면 각종 사업과 설문조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처음으로 출범한 총학생회가 학생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BS 뉴스 김인성입니다. 저희 채널 PNU는 2023학년도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취재팀, 방송 뉴스팀, 영상 제작팀, 영문 뉴스팀입니다. 올바른 저널리즘 구현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PN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 PNU가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학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